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1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3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강 수영장은 오는 8월까지 약 2달간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은평구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떠안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최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최용기 소장.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최 소장은 자신처럼 혼자 생활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연계해주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센터가 위탁받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 소장은 2년 전부터 종업원분 주민세가 센터에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사업장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센터에 부과된 종업원분 주민세는 1억 1,900여만 원. 202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 동안 부과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납부 연체 가산세 2,800여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게 2년 것을 한 번에 와서 거액의 그 세금을 바로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유를 알아보니 2019년 말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빠진 겁니다. 이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이라 그래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에게만 그 혜택을 주도록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센터 활동가들은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제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갑자기 이렇게 세금 폭탄을 날리면 저희는 너무 황당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평구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과세로 현재로선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센터가 서울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혜택이 안 되거나 하면은 이심정이라는 불법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절차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런 갈등이 은평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관악구 한울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같은 문제로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28개 서울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행정소송 등 공동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부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공기관의 생존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에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용자들의 서비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련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이제 법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은평구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만 1,000여 명이고 이 중 1,200여 명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떠안게 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한 행정 조치로 가산세까지 물게 된 상황이라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 이들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 원, 학부모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결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초는 2018년 3월 계약을 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측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장했던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지난 24일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시설은 모두 6곳으로 여의도와 뚝섬 등 수영장 4곳과 물놀이장 2곳입니다. 동시에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망원과 잠실 수영장은 시설 공사로 인해 올해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오는 8월 21일까지 약 2달간 운영되는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수영장 5,000원, 물놀이장 3,000원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종합평가보고회를 끝으로 2주간의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부터 분과별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또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과 서부 트럭터미널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는데요. 이용화 인수위원장은 도출된 내용이 이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 사업의 이행 과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산 절개지, 하천 주변과 공사 현장 등 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 집 주변 배수구가 막힌 곳과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등을 점검하고요.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건들은 미리 치워둬야 됩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급적 약속을 미루거나 또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길가를 걸어갈 때 물에 잠겨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길은 피해 가야 합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머무는 곳이 산사태나 침수 우려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에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요.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3차 공개 모집을 실시합니다. 6개 분야에서 청년 6명을 채용하는데요. 응시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로 은평구 거주자는 우선 대상자입니다. 접수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구청 사회적 경제과에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은 지역 내 기업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보수는 올해 은평구 생활임금인 월 223만 2,960원입니다. 양천구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7월부터 2달 동안 노숙인 특별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여름철 노숙인 특별대책반은 현장을 순찰하며 노숙인 환자 발견 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안양천 등 노숙인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집중 순찰하는데요. 또 중증 질환자, 고령 노숙인 등 건강 취약자에 대한 특별 관리와 노숙인 시설 단체 급식 위생 관리 등의 활동도 합니다. 구는 노숙인과 현장 상담을 통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가를 돕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과 함께 관내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한 사람당 7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교통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를 비롯해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에 대비해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교통포인트는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